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자, 2012년 9월 28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목소리가 좀 작아서 요 모기 목소리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까지 계셨는데 세팅 값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해소하고 오늘 우렁찬 목소리로 돌아왔으니 어제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을 좀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아랫꼬리. 그런데 우리나라는 월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국 시장이 아랫꼬리만 달고 나오면은 자꾸 급락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어제 그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마지막 퍼즐 하나 남았는데 이 부분이 설금설금 해소되어 가기 시작한다. 오늘 정도면 그래도 해소가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밀어내렸죠. 여러분들 다들 좀 공포심 갖고 시장에서 좀 도망가시라고 외국인들, 기관들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이 수급에 의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오후장에 또 코스닥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또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보면은 1시 타임쯤에 한 1,500억 정도 매수하고 계셨는데 마감 끝나고 보니까 어때요? 500억대로 줄어들었죠. 한 1,000억 정도를 오후장에 매도를 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5,000억도 넘게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마감 이후에 보니까 한 3,000억 정도, 한 2,000억 매도했죠. 그래서 개인 투자 오후장에 코스피 한 2,000억, 코스닥 1,000억 정도를 던졌다. 공포감에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기관과 외국인은 이런 상황을 만들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자, 코스피 코스닥 주식은 안 샀어요. 대신 선물을 외국인이 막판에 7,000계약을 샀죠. 막판에 매수한 것만 7,000계약이죠. 그런데 이게 장중에는 한 3, 4,000계약 매도 우위였단 말이에요. 최대 5,000계약까지 매도 우위였고 오전에는. 그래서 오후장 보면 한 3,000계약대를 매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보시면 이 구간에서 4,000계약 위쪽, 그러니까 3,000계약 정도대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 구간에서 7,000계약 매수로 전환됐으니 뭐예요? 오후장에만 외국인들 또 만계약을 산 겁니다. 만계약을 산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이번 달 만기일 이후로 또 2만 계약 정도 수준을 매수를 채웠다. 어느 정도예요? 자, 만기일 9월 8일 추석 연휴 전날이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해서 월요일 휴일이었으니까 다음날부터 해서 보니까 22,000계약을 다시 채웠어요. 자, 22,000계약 이틀 만에 21,000계약 채웠던 거 줄였다가 최근에 이번 주에 다시 채우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한결같은 거예요. 지금 시장을 밀어내렸을지언정 12월까지 해서 12월 중순까지 해서 12월 만기일까지 시장은 올라간다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도 베팅을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또 베팅하고 그리고 기존에도 베팅을 했다가 줄인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반등 정도는 모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등 정도는 모색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끝나서 아예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거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어도 12월까지는 외국인들이 또 이거를 청산해가지고 또 매도 한 2, 3만 계약 매도 우위를 만들지 않는 이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풋옵션 매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기존 포지션이 2,400 약간 아래 2,480에서 90 정도 요 구간을 2,300 80에서 90 정도 이 구간을 이탈하면은 큰 손실을 보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구축한 건 뭐냐? 대량 매도를 추가적으로 쌓으면서 2,200을 이탈하면 플러스 알파의 추가적인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200 아래로 내려왔죠. 오늘 투매 나오고 나서 약간 꼬리는 달았지만 마감 지수는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게 1% 안쪽으로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 이게 왜 이렇다? 정상적인 시장이면은요, 이게 1% 전후 1% 안쪽으로 0.8%, 0.87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도 있었어요. 마이너스가. 자,
자, 코스닥은 어때요? 오늘 3% 중반 3.47%로 하락 마감했는데 정상적이었다면은 이것 또한 마이너스 1%, 뭐 코스닥은 뭐 보합권까지 올라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무슨 소리냐? 근데 왜 이렇게 안 좋게 끝났느냐? 마이너스 2.45, 3.47로 끝났느냐? 여러분 정책 때문에 우리가 하루 정도 반대매를 유예받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오면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데 얘네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하루 tum에 만든 다음에 올라오지 않고 눌러놔야 된다. 이렇게 눌러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꼬리를 이거밖에 못 다는 거예요. 더 위에까지 못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이죠. 이거를 돈이 많이 드니까 얘네가 안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돈이 많으니까 또 실행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양면성인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어서 큰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이 행위를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기관들은 이렇게 답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돈 많이 드니까 안 할 거지 라고 정부에서 했더니 우리 그 신세계의 그 황정민 씨 명대사 있죠. 나 돈 많아요잉 이런 대사가 있죠. 스팸 전화 왔을 때 그거를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나 돈 많다. 그러니까 누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스피가 아닌 코스피를 봐야겠죠. 선물이니까 코스피 200 기준이니까.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2200포인트 위쪽은 기본이고 2200 요 갭을 메우는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혹은 올라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2169.29포인트니까 2170포인트 부근이죠. 그러면 100포인트 이상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은 100포인트 넘죠. 2280만 해도 110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100포인트 이상 정도는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안착되느냐 더 가느냐 이건 그때 가서 보는 거고 수급 동향을 봐야 되는 거고 반등은 만기일까지 언제까지? 만기일까지 2주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목요일이죠. 다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일이에요. 대신 거래일 수는 이틀 짧습니다. 왜? 다음 주 월요일 개천절, 다다음 주 월요일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일은 이틀 짧고 2주 남은 거다. 그러니까 열흘도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열흘도 안 남은 구간에서 원래 내려올 때는 팍팍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진짜 찔끔찔끔 올라가죠. 그래도 이 구간 정도면은 가능성 정도는 있다. 이 정도는 찔끔찔끔 올라와도 뭐 맞고 다시 밀려 내려오든 하더라도 이 갭을 메워주려는 그러니까 최소 2200 한 60포인트대 정도는 올라와서 여기 안 메우고 메우는 척만 하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메우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은 2208, 90 정도는 나온다. 이 정도까지는 반등 나온다. 그리고 제가 제목에다가 마지막 퍼즐이라고 써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필요한 건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선물 매수도 들어왔고 오늘 전에도 말씀드린 게 선물 매수도 잘 들어왔고 대량 매수 들어왔고 풋옵션 매도도 대량 매도가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하락해도 다시 회복되는 구간이 되고 선물 매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12월까지는 올라오는데 당장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우리가 풋옵션 대량 매도에 집중을 했지만 콜옵션도 매도 우위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회복이 된다고 해도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콜옵션 매수가 들어와서 위에 막아놨으니까 위에도 막아놨잖아요. 매도로. 이거를 풀어줘야지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지막 퍼즐은 콜옵션 매수인데 오늘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동안 누적된 게 있으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아주 적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왔어요. 거의 22억 가까이 들어왔죠. 21억 8,800이니까. 자, 그래서 22억 가까운 금액이면은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오긴 했어요. 실망스럽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시장은 움직임은 실망스러웠지만 이건 돈 자랑하는 거고 반대 매매하세요. 나 돈 많아요 하고 돈 자랑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퍼즐을
아직 맞춰진 건 아닌데 맞추려고 이렇게 쓱쓱 끼려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 퍼즐을. 이거 맞나 하고 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빼면 문제가 되겠죠. 마이너스로 또 이제 콜옵션 매도가 나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요 위에 풀어주는 게 조금 더 확대가 된다. 콜옵션 매수가 좀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오케이. 주식 크게 상관없습니다. 매수가 들어오면 좋은 건 맞는데 이 만기에는 주식 별로 상관없습니다. 큰 상관은 없어요. 아예 상관없진 않은데 큰 상관은 없다. 자, 지금은 콜옵션 매수 쪽을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이게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고 짜증나고 화밖에 안 나는 그런 시장일 거예요. 패닉이 나올 수도 있고. 예. 너무 화가 나고 기분 나쁜 시장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시장을 비이성적으로 뒤흔들어대고 있으니까 그것을 또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그런 부분에 취약하다 보니까 또 파생 동향으로 흔들고 있고 공매도만 말씀하시는데 공매도 외에 파생도 있어요. 파생도. 그렇다고 파생 시장까지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같이 흔드니까 뭐 더 문제가 되는 거긴 한데 일단은 그 제도를 욕하기보다는 현재 이 제도이 있는 걸 알고 우리는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현실적으로 대응하자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구간은 뭐다? 매도하고 떠날 구간은 아니다. 매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리셨다가 정말로 시장 떠나고 싶으신 분들 기다렸다가 최소한 요 구간까지 오고 만기쯤에 요 구간까지 오고 그리고 요 하단 구간에서 요 상단 회복되는 정도까지는 한번 보세요. 2400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2400을 돌파할지 안 돌파할지 모르니까 2350에서 2400 사이 정도까지는 올라오고 나서 떠날지 말지를 결정하세요. 조금 더 나는 기다릴 수 있다. 떠나긴 할 건데 좀 더 기다릴 수 있다. 한 2650에서 2750. 2550에서 2750. 세면은 돌파할 거고 약하면 여기서 박스권 그릴 거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조금 더 여유 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기다려 보시고 2550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만약에 지금 떠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기다렸다가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식 안 떠나세요. 대부분 안 떠나세요. 물론 떠나시는 분도 일부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안 떠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구간을 이겨낼 방법을 찾는 거죠. 내 종목이 좋다라고 하면은 좀 더 들고 가는 거고 그리고 종목이 좋아도 한번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전략회의하면서 굉장히 고민 중인데 변경하면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한 2650 정도에서 2750 가면은 포트폴리오 한 번은 변경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을 지금 한번 실행하고 올라갔을 때 한 번 더 실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느냐는 여러분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올라갔을 때는 한번 변경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변경할 건가 그냥 들고 갈 건가를 보세요. 지금은 낙폭과대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 정도는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급락이 나온 후에는 다시 올라갈 때 기존에 강했었는데 조정을 잘 안 받다가 이번 핑계로 조정받은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말씀드렸습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 여러분 보시는 거 안정적인 거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이런 거 보시면 된다. 그리고 사실 올해는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린 양극재 쪽은 이쪽이 아니었죠. 포스코 케미칼 쪽이었죠. 그럼 포스코 케미칼 보시는 게 다른 종목들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올랐다 내려와 있고 LNF도 내려와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저 위에 있죠 지금도. 그러면은 이 두 종목 보는 거 가능하고요. 시총 상위주니까 안정적이니까 가능하고요. 대신 코스피에 있지만 포스코 케미칼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종목이 조정받았을 때. 이쪽을 강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반등이 좀 더 단기적으로라도 세게 나올 수 있다. 설명드렸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시총 상위 종목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가 공략할 만합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제 반짝 상승 나오고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다가 시장 영향력까지 해서 밀려 내려왔죠. 이런 종목은 다시 또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노신소재나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밀리긴 했는데 여기서 더 안 밀리고 올라가다 밀리다 횡보하고 있죠. 지금 이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횡보하고 있죠. 이 어려운 구간에서. 그럼 얘 짱짱하게 잘 버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한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걸로 활용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현대위포조선이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위포조선도 최근에 올라갔다가 요만큼 내준 거죠. 그러면은 한 95,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10만원에서 95,000원 요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요 안에 내려오면은 매매한다 생각하고 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선기자재 피팅 쪽으로 성강밴드 같은 경우 같이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내려오면은 노려볼 수 있다. 근데 벌써 14,000원 흔들기 나오죠. 더 내려가도 분할로 사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도 내려간다고 해도 이 구간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최소 본전 그리고 그 이상을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광밴드라든지 하이로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있죠. 지금 차트 상황만 보면 하이로코리아도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까지 잘 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태조 이방원 얘기할 때 태를 빼먹었네요. 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제일 강한 종목이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6만원 구간부터 해가지고 한 52,000원까지 본다 해서 이렇게 해서 매매하는 방법. 태조 이방원을 그냥 예를 들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선주 했고 2차전지 했고 방산하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강했었고, 그리고 현대로템이 강했었고, 당연한 거죠. 계속 나오는 게 K9 자주포 얘기 계속 나오고 하니까, 레드백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당연한 거죠. 방산 관련주들. 그래서 현대로템 지금 25,000원 구간 흔들어서 이탈한다고 해도 그냥 계속 매수할 수 있는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기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업에서 사업 구조 조정한다고 해서 사업 부분 조정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왔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 다음에 원전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원전은 최근에 엄청나게 강했다라고 할 수도 없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대장이 쉬고 있다 보니까 기준이 되는 놈이 물론 얘가 제일 강한 놈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예시로 알려드렸죠. 이렇게 우리 지수가 이탈을 해도 안으로 회복만 하면은 다시 한번 상단 두들기고 쉬었다가 돌파할 수 있다. 상향 돌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얘처럼 횡보해서 넘어간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 받고 넘어갈 수도 있다. 이 횡보하면서 넘어가도 돌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추세가 이렇게 횡보하는 게 아니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옆으로 쉬기만 해도 하락 추세는 돌파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두나에서 에너빌리티가 다시금 이 하락 추세 밴드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상단 넘어가면 그때 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나마 좀 강했던 게 G2 파워나 이런 종목들이 강했었는데 얘까지도 다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본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고 다들 다들 좀 약했어가지고 보시면 다들 최근에는 약했어가지고 원전주가 상반기에 좋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쉬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안으로 태조이방원의 원전의 대안으로 풍력 쪽을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CS 윈드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하죠 지금. 굉장히 강하죠. 동국 SNC 같은 경우도 양호했고요. 그리고 지금 잘 내려와 있죠. 그래서 강한 놈은 CS 윈드, 강했었는데 많이 빠진 놈은 동국 SNC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상승률만 봤을 때는 동국 SNC보다는 CS 윈드 쪽이 더 유리하다. 유니슨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밀려 있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5월 달에 바이든 올 때 이제 슬슬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풍력이 바람이 좀 덜 불어가지고 유럽의 전력난이나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거는 작년에 기후위기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상기후 현상 아닙니까? 바람이 안 분 건. 유럽은 항상 바람이 부는데 이상기후 현상이었고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이쪽으로 바이든이 왔다 가고 부유시계 해상 풍력의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유니슨 같은 경우 CS 윈드, CS 베어링 이런 종목 볼만하다. 동국 SNC 볼만하다 말씀드렸죠. 그 가격권 2,000원 구간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유니슨도 지금 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원전이 G2 파워 이런 게 불안하다 싶으면은 유니슨, 뭐 CS 윈드, CS 베어링, 동국 SNC 이 풍력 쪽으로 하나 껴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바이오 쪽도 있고 저야 뭐 항상 뭐 셀트리온 그룹주는 너무 싸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올라오다가 제자리 찾아가다 시장 영향력 때문에 밀렸는데 이거 다시 제자리 찾아갈 겁니다. 거기에 3, 4합병 이슈까지 들어오고 배그젤마 잘 되고 있고 램시마이스씨 좋은 얘기 계속 학회에서 나오고 있고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신규 바이오시밀러 매년 출시하죠. 매년 1개 이상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1개 이상 거의 향후 2, 3년 동안은 1.5개씩 출시합니다. 1년에 한 개가 아니라 2개씩 출시하는 연도도 있단 말이에요. 1.5개 이상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주 3, 4합병 이슈와 그리고 1분기가 영업이익률이 바닥이었는데 바닥이라고 쓰고 최악이라고 쓰고 바닥이라고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최악까지 내려갔던 거 지금 30% 후반대로 끌어올리는 중이다. 그 내년도에 램시마이스씨가 잘 판매가 되고 유플라이마가 잘 판매가 되면은 40% 복귀도 다시 노릴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회복되고 있어요. 지금 이미 회복되고 있어요. 뭐 25% 아니요. 지금 30%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30% 중반 그 다음에 33%까지 회복을 했죠. 바로 2분기에. 그래서 3분기에 30% 중반에서 중후반 4분기에 한 40% 전후 내년에 40%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뭐 HLB 같은 경우도 리보세라닙이 간암 1차 치료제로서 병용요법이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제로 노출로 밀렸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밀렸죠. 실질적으로 제로 노출이라고 하기에는 성공을 했으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성공이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잘 안 밀리죠. 덜 밀리죠. 그나마 좀 방어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HLB 쪽을 살 거냐? 아니면은 변동성이 좀 강했던 HLB 제약 같은 쪽을 노릴 거냐? 차트는 똑같은데 얘가 변동성이 조금 더 강하죠. 그래서 변동성 강한 걸 노릴 거냐 아니면은 HLB를 그냥 노릴 거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교체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업종 대표주가 아니고 업종에서 가장 변동성이 크고 기존에 좀 강했던 놈들 1등주였던 놈들 쪽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은 지금 구간 좀 나아진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지막 퍼즐을 껴줘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콜옵션 매수가 이제 조금이지만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콜옵션 매수가 추가적으로 확대돼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시장 반등 나오니까 그것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과감하게 한번 결단 내리셔도 되고 내가 지금 뭐 종목이 뭐 마이너스 30%, 50%, 70%, 80%여도 그것도 상관없이 한번 교체해서 빠르게 회복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도 돼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올라오고 그리고 순환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손실본 금액을 지금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방법도 여러분이 고려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마지막 퍼즐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면은 할 수 있는 게 늘어난다. 지금부터 해서 2550 좀 많이 가면 2560에서 70까지 기다렸다가 종목을 순환하는 방법 하나 1번이 이 구간이에요. 1번 하나 그리고 2번 구간이 지금 구간에서 콜옵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2번 구간 지금 구간에서 한 번 교체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한 번 더 교체하는 2번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둘 다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둘 중에 방법 잘 선택해가지고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구간이고 힘든 구간이지만 그래도 수급적으로 퍼즐을 어떻게든 맞추려고는 하고 있고 그리고 만기일까지 계속 밀리는 게 만기일까지 그래도 아무리 밀려도 이렇게 올라는 와줄 거다라는 수급적인 기대감은 있단 말이에요. 안착이 되느냐는 그때 봐야겠지만 수급적인 기대감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생각하고
체크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든 구간이지만 잘 이겨내시고 지금 구간 이겨내면은 내년에 보면 또 이게 저점이구나라는 생각 드신다고 했어요. 물론 지금은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화도 나고 속상하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하는 기간인 건 맞는데 지금 구간만 잘 이겨내시면 또 그 구간을 나중에 기쁘게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회로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이런 구간도 있었죠.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 이 1400까지 갔다가 올라왔었죠. 이만큼 올라가진 않더라도 기존 주가 정도만 회복해도 보세요. 이렇게 밀렸던 기존 주가 정도만 회복해도 행복할 거 아닙니까? 내년 정도 됐을 때, 내년 이맘때 됐을 때 이런 모습을 우리도 또 기대하면서 그때 보면은 지금 구간이 와 이거 너무 과하게 밀어내렸다. 이거 나쁜 놈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기도 싫은 게 아니라 나쁜 놈들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간에서 교체를 했던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이 구간에서 교체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회복하고 혹은 수익 전환 됐다라는 정도의 대화를 내년 말에는 나누실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야 하니까 잘 결단 내리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라요.